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캐와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날입니다. 반면에 S&P와 다우는 조금 빠졌는데요. 이유는 바로 코로나 변종 때문이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은 전부 이번 코로나 변종의 확산으로 인해 위험이 부각되면서 가격이 빠졌고, 반대로 그 반사 이익을 얻은 나스닥은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13,000인데요. 연말 랠리로 인해서 남은 며칠간의 거래 기간 동안 올해 안에 과연 13,000을 찍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올해 처음 들어 1만을 넘겼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만스닥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거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거품이다라는 얘기를 할 때 과연 이렇게 13,000까지 올 거라는 생각을 얼마나 했을까? 그때 정말 수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 상방으로 막혀 있고 하방으로만 열려 있다는 이런 소리 엄청 해댔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밑으로는 안 빠지고 위로만 계속 올라갈 거란 걸 알았을까? 물론 계속 고점입니다. 계속 버블입니다를 주장하다 보면 언젠가 빠지는 날은 오겠죠. 그런데 그 빠진 바닥이 예전 처음 자기가 하락을 주장했던 때보다 높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의 고점론, 버블론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신 게 좋아요. 시장은 아무도 맞출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애플이 굉장히 좋았죠? 2%대 상승을 했는데 제가 지난 빵 영상 올려드리면서 애플은 지금 상승 삼각형의 모양에서 윗변을 뚫고 올라가는 모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빠지는 듯 해서 혹시 그냥 거짓 돌파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애플카 뉴스에 힘입어서 위로 다시 한번 쭉 올라가는 모양이고요. 단 오늘 주가가 몸통이 거의 없고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긴 일명 도지형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조금은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수세 못지않게 매도세도 많았다는 것을 암시를 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은 기본적으로는 하락 반전 신호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양이 나타났다고 무조건 하락 반전할 거라고 믿어서는 안 돼요. 추세가 강한 경우에는 이런 하락 반전 신호를 뚫고 상승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매우 강한 강세 신호입니다. 왜냐면 하락 반전 신호인 도지가 나타났는데 그거를 뚫고 위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강세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시장이 지쳐 있는 것을 암시하는 이 도지를 뚫고 위로 올라간다면 아마 전고점인 140 근처까지도 아주 쉽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뚫을 만한 힘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하락 반전 신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애플카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애플카에 대한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 인터뷰를 한 사람이 아주 좋은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어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애플카는 테슬라가 아니라 다른 전기차 업체들 그리고 다른 스타트업 업체들과 그 파일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경쟁 상대는 아니다. 그러니까 애플카가 나온다고 해서 테슬라와 파일을 나눠 가지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란 거죠. 제가 어제 애플카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치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님들 중에 애플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1.5% 정도 하락해서 640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차트를 보시면 오늘 저점대에서 엄청나게 끌어올린 일명 망치형 모양이 나왔죠. 주의하셔야 할 거는 이런 망치형 모양은 하락 추세가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바닥 부근이나 의미 있는 지지선 부근에서 나와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며칠 떨어지고 나왔다고 해서 이게 망치형이다, 그래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구나, 테슬라는 주가가 좀만 빠지면 저가에서 사람들이 엄청 달려드는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빠졌던 최저점은 614 후반대입니다.
제가 테슬라 1차 지지선 말씀드렸죠? 600에서 615 사이. 그 지지선 상단을 밟고 다시 튀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지선 밟고 튀어 올라갔으니까 무조건 다시 상승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2차례, 3차례 지지선을 확인하러 내려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걸로 이제 1차 지지선인 600에서 615 사이는 완전 확고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언제든지 1차 지지선 뚫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결과만을 보시고 무조건 확신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최근에 보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차트로 거래하지 않아요. 차트는 그저 눈으로 직접 보고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는 용도로 쓸 뿐이지 저는 차트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오해 없도록 설명드리고 싶고 제가 어제 테슬라를 2주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86주, 386이 됐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샀던 컴퓨터가 386 컴퓨터인데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하여간 2주를 추가했다는 점 아나운스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ARK가 테슬라를 팔지 않고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오르는 와중에도 심지어 최고인 695달러를 찍는 이 S&P 편입날조차도 테슬라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당연히 여전히 테슬라를 강세로 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가격조차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코 비싼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가격이 거품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비중을 10%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줄여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비중 10%를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거는 여전히 테슬라의 전망을 좋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RK가 투자하고 있는 다른 종목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를 더 사도 비중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애들도 같이 가격이 오르니까. 그런 의미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른 종목을 그만큼 더 많이 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도 다른 종목을 또 그만큼 많이 사면은 테슬라의 비중이 10%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겠죠. 그리고 또 그만큼 다른 종목을 매수할 돈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ARK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ARK는 올 한 해 2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근데 ETF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ETF가 1년 동안 2배 넘게 성장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은 이 ARK의 엄청난 매력을 느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흘러들어올 거 아닙니까? 돈이 흘러들어오니까 당연히 테슬라를 가격이 오르는 와중에 더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비중이 많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웨드부시의 테슬라 목표 주가 상향을 소개해 드렸는데 네, 오늘도 JMP 시큐리티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16달러에서 788달러로 거의 40% 정도 한 방에 상향을 시켰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이유는 2025년에 판매량을 250만 대에서 305만 대로 20% 넘게 상향시켰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 2025년에 305만 대도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숫자입니다. 지금 내년에 100만 대 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5년에 305만 대는 터무니없이 작은 숫자고요. 그리고 2025년에 테슬라의 EV 시장 쉐어를 15.7%로 잡았습니다. 제가 어제 애플카 관련 영상 올리면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이미 수많은 경쟁자를 선반영해서 테슬라의 쉐어가 현재 20% 중반대에서 15% 정도까지 떨어질 거란 거를 이미 목표 주가 등에 전부 선반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나오는 겁니다. 이미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한 15% 정도 테슬라의 쉐어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플카가 나오던 아마존카가 나오던 구글카가 나오던 결국은 정해진 시장 안에서 파일을 나눠 먹는 거고 테슬라의 쉐어는 이 정도일 것이다 라는 거는 이미 다 거기에 선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나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2025년에 테슬라의 쉐어가 15%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적어도 20%대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 판매 대수도
JMP에서 말한 305만 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쉐어도 20%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의 테슬라에 대한 비전은 당연히 이 사람의 비전보다 훨씬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짧게 알아봤고요. 뭐 오늘 하락 정도는 사실 그렇게 강한 하락도 아니었고 오히려 저가에서 강력한 매수세를 확인시켜준 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날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은 연말 동안 생각 외로 600 중반대에서 횡보하거나 오히려 약간 상승을 하는 그런 기간 조정 정도로 끝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가 들고요. 오히려 이제 연말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이 또 승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결코 지금 흐름 나쁘지 않으니까요. 테슬라 주주님들이시라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이만 마치겠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